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웨스트햄전 프리뷰 진행해보죠. 부상 악령이 닥쳐서 힘든 시기에 전술 상성이 좋지 못한 팀을 만났습니다. 앞서 밀란과의 유로파리그 1차전 결과가 썩 좋지 못했기에 2차전에 승부수를 둘 필요가 생겼고, 그 이후에 레스터와 FA컵 경기도 있기에 일정도 상당히 빡빡한 상황인데요. 이 경기를 잘 치르고 흐름을 반전시켜야 다음 컵대회 두 경기에서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우선 경기 시간과 장소입니다. 경기는 유나이티드의 홈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 4시 15분에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런들이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라인업인데요. 주심 크리스 카바나 심판은 크게 판정 이슈가 많은 심판은 아니지만 판정 기준이 모호하기로 유명한 심판이죠. 오도이의 핸드볼 이슈가 터졌던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VAR 심판이었던 심판이기도 합니다. VAR 심은 조나단 모스 심판인데요. 소셜 감독과 맥과이어가 판정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쏟아냈던 웨스트브로미치전 당시의 VAR 심판이었죠. 그때 소셜 감독이 VAR 심이 졸았던 것 같으니 누가 가서 커피라도 가져다 주라고 극딜을 넣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커피를 준비해 넣었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제2부심 시안 메시엘리스 심판의 경우 축구 팬들이 흔히 옵사누나라고 부르는 심판입니다. 적어도 옵사이드 판정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고 갈 수 있겠네요. 양팀의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홈팀 유나이티드가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웨스트햄이 리그 5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41.2%의 상당히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권 10개 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웨스트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축구를 하는지 잘 나타내죠. 최근 5경기 양팀의 활약상을 살펴보죠. 유나이티드는 맨시티의 연승 행진을 끄는 것은 좋았는데 밀란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1승 3무로 패배는 없지만 경기에서 쉽게 이기지도 못하는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에서 토트넘, 시티, 유나이티드를 만나고도 3승 2패로 그럭저럭 경기를 잘 치르고 있는데요. 다만 눈여겨볼 부분은 웨스트햄이 5경기 전에 만났던 팀이 유나이티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경기는 2월 초에 있었던 FA컵 경기였는데요. 웨스트햄은 해당 경기 이후 4경기를 치른 뒤 이번 경기에 임하지만 유나이티드는 8경기를 치르고 이번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양팀의 체력 상태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죠. 양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49번 만났습니다. 유나이티드가 29번 이겼고 13번 무승부, 웨스트햄이 7경기 승리했죠. 최근 5번의 리그 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로 서로 팽팽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앞선 일정에서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은 2차례 서로 만났었는데요. 두 경기 모두 상당히 힘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리그 1차전의 경우 유나이티드가 전반전 동안 경기에서 끌려간 끝에 후반전 레시포드와 브루노의 활약으로 간신히 3대1로 승리했고, 1월의 FA컵 맞대결에선 연장까지 경기가 흘러간 끝에 맥토미니의 골로 유나이티드가 힘겹게 1대0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자, 다음은 매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는 2013-2014 시즌 이후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그 홈 원정 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더블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유나이티드의 감독은 현재 웨스트햄의 감독 모예스였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유나이티드가 승리했었기에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당시의 주역인 모예스를 상대로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성적이 영 좋지 못합니다. 최근 리그 12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가 없는데요. 웨스트햄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는 2006-2007 시즌 마지막 라운드의 경기였고, 해당 경기의 경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확정하고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경기였죠. 참고로 그 경기는 현재 유나이티드 감독인 소샤르 감독의 현역 시즌 마지막 리그 출전 경기이자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마지막 출전 경기였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웨스트햄은 최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반전 흐름이 좋다는 것입니다. 최근 리그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웨스트햄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반전 동안 선제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리드한 채로 하프타임을 맞이했는데요. 다만 경기 결과는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유나이티드 상대로 리그 역사상 3경기에서 연속으로 하프타임 리드를 기록한 팀은 아스날, 리버풀, 첼시, 그리고 웨스트햄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는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5골을 집어넣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9대0으로 승리했던 것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만 어쨌든 3경기 모두에서 3골 이상을 기록하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 리그 홈 경기에서 4연속으로 3득점 이상을 기록했던 것은 2011-2012 시즌 퍼거슨 감독의 지휘 시즌이 마지막이었죠. 공격진 전체적으로 줄 부상이 터진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3골 이상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초반에 지독했던 홈 부진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맨시티전을 제외하고 무득점으로 이어진 기록이긴 하지만 유나이티드는 최근 3번의 리그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었는데요. 소셜 감독 부임 이후로 리그 4연속 클린시트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유나이티드가 공격적으로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특히 수비진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펼쳐야 할 상황이죠. 모예스 감독에 대한 징크스로 넘어가 보면 모예스 감독은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 리그에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원정 13경기 중 단 1승도 챙기지 못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에버튼과 썬더랜드 그리고 웨스트햄을 이끌고 오랜 기간 감독 생활을 이어갔던 잔뼈 굵은 감독임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 동안 리그 한정이긴 해도 OT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것은 분명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기록이겠죠. 다음은 양팀의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최대 8명의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존스, 포그바, 마타는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불가능하고 반더백의 경우 회복이 더뎌 아직 복귀일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카바니 역시 소셜 감독이 지난 컨퍼런스에서 팀에 복귀는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힘들 것 같다고 언급한 상태이고요. 대야는 출산 휴가를 잘 보내고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방역 규정상 격리 기간을 필요로 하기에 제대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라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전과 시티전에서 각각 부상을 입었던 마샬과 레시포드의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보아 출전 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진에서 부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현재 스쿼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웨스트햄은 최대 6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야르몰렌코가 무릎 부상으로 빠졌고 오그번나가 지난 FA컵 맞대결에서 당했던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주전 레프트백인 마시아키 역시 부상이라 웨스트햄은 5-4-1 대응을 구사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죠. 백업 골키퍼 랜돌프도 부상이긴 하지만 전력에서 크게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프레데릭스는 부상 복귀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주전급 자원이 아닌 만큼 이번 경기에서 부상 재발 위험성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제시 링가드의 경우 원소속팀 상대 경기 출전 불가 조항에 의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유나이티드의 예상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대야 대신 핸더슨이 포함된 주전 백프라인이 그대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힘겨운 중원 싸움이 예정된 만큼 프레드와 웩토미니의 출전 역시 쉽게 예상 가능합니다. 한편 공격진은 부상자가 워낙 많은 관계로 구성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론 아마드 디알로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만약 소셜 감독이 아마드의 선발 데뷔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텔레스를 기용하며 쇼를 윙포드로 활용하는 5-3-2 형태의 전술 접근을 가져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웨스트햄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의 체력적인 문제가 심화된 시기이고 부상으로 인해 선발 명단이 계속 로테이션 없이 가동된 상황이기에 각각 5-4-1과 4-3-3을 사용했던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링가드가 임대 저항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만큼 벤 라흐마와 포르나츠가 모두 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의 기본적인 전술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4-5-1 혹은 5-4-1 대응을 구성하여 공을 빼앗은 뒤 좌우 측면의 전진을 통해서 3-4-3 형태로 대응을 변주하며 역습 찬스를 굉장히 잘 살리는 팀입니다. 라이스와 수책이라는 훌륭한 중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중앙에서의 수비적 단단함과 1차적 공격 전개 상황에서의 롱볼 전개라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기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공격 전개가 상당히 묵직하게 이루어지는 팀이죠. 그래서 웨스트햄은 평균 41.2%의 상당히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역습 기회를 잘 살리면서 현재 리그 5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을 가진 상황에서의 웨스트햄의 전술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의 다이렉트 전개와 타겟맨 유형의 공격수를 활용한 측면으로의 떨궈주기, 측면의 발빠른 윙어를 활용한 직선적인 돌파가 공격의 시작점을 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측면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상당한 무게를 실은 채로 이루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왼쪽에 많은 선수가 위치한 가운데 반대편 보온과 같은 선수의 대인 돌파 능력을 활용한 고립 전술 역시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격 대응이 일단 갖춰지기 시작하면 라이스는 후방에 머무르지만 수책은 종적으로 왕성한 움직임을 가져가 이 사이 공간을 메우면서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전술적인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 측면 바깥에선 왼쪽 하프 스페이스 인근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한 만큼 사이드백이 넓게 서서 크로스 지원을 자주 시도하곤 합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은 아닌데요. 대신 빠르게 대응을 복귀시켜 두 줄 수비를 구성하고 그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상대 중원 자원들이 공격 진행에 쉽게 볼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변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측면의 복귀가 이뤄지는 사이에 중앙의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고
일단 수비 복귀가 완료되면 최전방 타겟맨을 남겨두고 나머지 선수가 모두 복귀해서 5-4-1 혹은 4-5-1 대응을 갖춘다는 것인데요.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만큼 뒷공간을 공략하는 로빙 패스에 종종 약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상당히 단단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중앙 전개 세법을 찾지 못하고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중앙의 수적 우위와 수비수들의 제공권을 활용해 중앙 전개를 끊는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수비를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팀에서 눈여겨볼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우 웨스트햄의 단단한 밀집 구조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난 리그 1차전에서 이미 선보였던 바 있습니다. 전방의 창조성 부족 때문에 밀집 수비 구조를 상대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유나이티드가 프레드나 맥토미니 다소 부정확한 전개로 이 구조를 깰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후방으로 자주 빠져나가며 변수를 창출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성과를 내야만 유나이티드가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경우 수책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내에서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인 수책은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빡투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의 체력적인 저하가 돋보일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흐름이 웨스트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레드 맥토미니 중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간헐적인 전진으로 유나이티드의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책 카드는 분명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옵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경기를 둘러싼 상황과 각종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전들이 줄부상으로 다수 이탈해서 공격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 거기에 상대는 이번 시즌 밀집 대응으로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웨스트햄입니다. 전술적으로 상성이 좋지 못한 상대를 가장 좋지 못한 환경에서 만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데뷔골을 넣은 아마드의 활약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무대에서 아마드같이 어린 선수가 헛과 눈도장을 찍는 것이 축구의 묘미라면 묘미겠죠. 영웅은 안세에 나타나는 법이기에 브루노와 아마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모쪼록 경기를 잘 치러서 추가적인 부상자 없이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